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백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은행권 채용이 계속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은행 발표도 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발표도 날 거고, 아직까지 채용 공고가 뜨지 않은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곧 채용 공고가 뜨지 않을까 긍정적인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마이멘토와 함께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하나은행 면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2023년 하반기 신입회원 채용 면접 필성 포인트 마이멘토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 발표가 2023년 10월 17일 날 났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가 1차 면접 직전이 될 것 같은데요. 10월 23일 있는 요 주에 1차 면접이 진행됩니다. 11월 3일 금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요. 보통 은행권에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을 때 1차 면접은 최종 채용 인원의 약 한 5배수 정도가 1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 500명 정도가 1차 면접을 보겠죠. 필기시험 발표가 나고 1차 면접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남은 경쟁률이 5대1, 5명 중에 1명 정도가 최종 합격까지 간다. 뭐 그게 여러분이 안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필기시험 합격한 것까지 이제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5배수 안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 5배수 안에 들어가면 1차 면접이 진행되는데 하나은행은 3가지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하나은행의 면접 프로세스입니다. 크게 4가지 면접을 보는데요. 채용 분야가 크게 이제 두 분야죠. 일반 분야와 디지털 ICT 분야가 있고요. 지역 인재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하고 디지털 ICT 분야에서는 PT 면접, 기초 직무 면접, 문화 적합성 면접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면접을 봅니다. 근데 이제 지역 인재에서는 PT 면접을 보지 않고 기초 직무 면접, 문화적 합성 면접, 세일즈 면접을 봅니다. 3가지 면접이 뭐 크게 이제 뭐 헷갈리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일해서 일반 디지털 ICT 면접에서 이 3가지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 지역 인재에서 이 3가지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텐데, 공통 면접이 있죠. 공통 면접은 이 BI 면접하고 이 HVI 면접이라고 하는 이 문화적 합성 면접입니다. 공통 면접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적으로 보는 면접이 PT 면접하고 세일즈 면접인데요. 이 PT 면접하고 세일즈 면접도 완전 다르지도 않습니다. PT 면접하고 세일즈 면접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뭐 주제, 성격이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요 각각 어떤 면접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직무 면접이라고 하는 이 BI 면접입니다. BEI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사례 면접이라고 해서 Behavior Experience Interview라고 하는 이 표현을 BEI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 경험, 행동 사례 면접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정상적인 이제 번역인데요. 그럼 원래 이 BEI 면접은 어떤 면접인가 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이 경험 하나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면접 유형을 BEI 면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그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보죠. 지원자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면접관이. 그때 당시에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외에 다른 아르바이트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냐?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보통 짧게 하고 끝나던데 왜 1년이랑 길게 했냐? 저 점장님하고 관계는 어땠냐? 거기서 어떤 고객을 만났냐? 거기서 당신이 뭐 했던 업적이나 뭐 주요 기억나는 고객이 있냐? 아니면 또 컴플레인 고객이 있었냐? 그 아르바이트 이외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또 해봤냐? 1년 동안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뭘 배웠냐? 뭘 느꼈냐? 그때 아르바이트를 꼭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아르바이트 했던 거 하나만 가지고도 질문을 10가지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한번 면접을 가면 질문을 10개 이상 받기 힘듭니다. 근데 경험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한 10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경험을 좀 속속들이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면접 유형을 BEI 면접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적었던 뭐 자기소개서나 지원서에 적었던 경험들 있죠. 그 한 가지 경험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A 경험과 B 경험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면접관이 마킹을 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하는 이런 면접 유형을 BEI 면접이라고 합니다. 행동 사례 면접이죠. 자, 근데 이제 하나은행의 BEI 면접은 그렇게 전통적인 그런 BEI 면접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다른 은행 면접 보러 갈 때 역량 면접이다, 인성 면접이다 이런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 면접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역량 면접이다, 그냥 심층 면접이다, 그냥 직무 면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다른 면접하고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요. 이 BEI 면접은 하나은행에서 계속 이제 몇 년째 지금 봐오고 있는데 다드다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약 7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겁니다. 어떤 부동 자세에서 70분 동안 앉아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토론에 한번 갔다 온 학생들이 하는 말이 70분 동안 토론장에서 앉아있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순서가 아닐 때는
적절하게 좀 에너지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 순서가 되면 조금 더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힘의 안배, 에너지의 안배를 좀 해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BEI 면접은 자소서 베이스 면접이 나올 거고요. 기본 인성 질문이나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그 하나은행 BEI 면접에서는 이 기본 질문이라고 하는 건 자소서 이외의 면접,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냐, 뭐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냐, 개인금융을 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냐, 디지털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냐, 디지털 역량이 뭐냐, 이런 질문들은 자소서 베이스가 아닌 질문들이죠. 그 다음에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은 왜 했냐, 그 경험에서 뭘 배웠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냐, 어떤 갈등이 있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자소서 베이스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두 개가 같이 공통으로 같이 나옵니다. 자소서도 열심히 읽어보셔야 되고 나머지 이외의 것도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하는 건데 30초 자기소개가 많았습니다. 1분 자기소개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초를 기본으로 준비를 하시되 1분 자기소개, 30초 자기소개 둘 다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는 30초 자기소개서를 베이스로 해서 조금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1분 자기소개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한마디 꼭 준비해 가시고요. 20초 이내로 준비를 해보십시오.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지원자 땡땡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면접이 하나은행의 BEI 면접이고, 이 BEI 면접은 지원 분야 전체 다 공통이죠. 어떤 질문들이 주로 나오냐라고 하면 그냥 자소서 이외에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지, 왜 디지털을 지원했는지, 왜 하나은행을 지원했는지, 하나은행하고 다른 은행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해 보시면 다 예상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초 직무 면접의 포인트는 70분이라는 시간이 일단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할 때도 오랫동안 같이 앉아있는 그런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 면접에서는 면접관과 이 대화가 돼야 됩니다. 면접관과 대화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면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묻고 답하는 이런 질문의 유형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대화입니다. 답변을 너무 많이 달달 외워버리면 이 대화가 안 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머릿속에 넣어서 키워드만 가지고도 내가 면접관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요 수준을 만드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면접 준비고, 그렇게 면접 준비를 해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합성 면접은 HVI 면접이죠. HVI 면접은 하나 밸류 인터뷰라고 해서 하나 가치 면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면접이 그래도 면접 중에서 가장 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요, 잔잔한 음악도 나오고 마치 명상실, 음악 감상실 같은, 완전히 밝지 않고 살짝 어둡고, 그 상태에서 1대1로 면접관하고 대화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어제 컨디션은 어땠습니까? 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스몰 토크죠. 거기서부터 시작해 서서히 조금씩 이제 질문을 해 나가는 그런 유형의 면접을 HVI 면접, 문화적 합성 면접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리고 편안합니다. 다대 1 면접에서는 아주 포스가 강하고 그냥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탈피해가지고 만든 어떤 면접의 형태가 저는 이 문화적 합성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그렇게 딱딱하게 정장을 입고 고정된 자리에서 70분씩이나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대 1 면접을 보는 게 은행권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씩 들어가는 게 이게 코로나 때부터 좀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한 명씩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목소리 크기라든가 여러분들의 자세가 옆에 상대적으로 지원자들이 같이 앉아있을 때보다 비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절대평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솔직해지게 됩니다. 옆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옆 지원자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는데, 혼자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솔직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BEI 면접을 봤단 말이죠. 거기는 3대 7일 다대 다 면접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1대1 면접입니다. 자, 그러면 저 답변의 마사지에 있어서 일관성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BEI 면접 자체부터도 좀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 HVI 면접, 문화적 합성 면접에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일관성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디지털 ICT 분야만 보는 이 PT 면접입니다. 그 지역 인재는 PT 면접이 아니고 세일즈 면접인데요. 자, 일반 디지털 ICT 분야에서 보는 이 PT 면접은 어떻게 보냐? 면접관이 3명이고 지원자는 혼자 들어갑니다. 이제 좀 다시 딱딱해지는 분위기가 되겠죠. 주제가 2개가 주어집니다. 2개를 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 30분을 줍니다. 2개를 동시에 다 발표를 하는데 한 8분 동안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한 4분 정도 발표를 하겠죠. 뭐 5분, 3분 발표해도 상관없습니다. 2개 합쳐서 한 8분 정도 발표를 합니다. 4분에 가장 근접하게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2개를 4분씩 이제 2개 발표하면 38분이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약 7분 정도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면 이 면접을 다 보는데 한 45분 정도가 지나갑니다. 뭐가 이제 문제일까? 주제 2개를 준비하는데 30분을 준다. 그럼 주제 하나를 준비하는데 15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이제 자료가 주어지고 하는데 자료 해석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저 30분 동안 준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가 주로 나오냐? 주제는 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기출 주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대체로 어떤 쪽에서 나오냐면 금융, 시사, 뱅킹, 금융상품. 뱅킹이라고 하면 하나은행의 전략이라든가 뭐 글로벌 진출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뱅킹 사이드에 다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챗 GPT라든가 키오스크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뱅킹 사이드에 다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디지털 ICT 분야에서는 디지털과 관련된 주제가 또 나오겠죠. 자, 원래 가장 따끈따끈했던 이슈가 뭐였습니까? 챗 GPT였습니다. 챗 GPT가 은행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가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과 유사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점점 더 진화되는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로 속도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쪽은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ICT 분야에서도 스몰 앱이 좋은 건지 아니면 슈퍼 앱이 좋은 건지 이 어느 쪽을 지향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하나은행의 어떤 상품도 좀 공부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달달 외울 수는 없지만 그 핵심 개요적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개 주제 중에 주제 2개가 다 난이도가 평탄한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려운 주제가 하나씩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제는 뭐 누구나 다 어려운 거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PT 면접은 포인트는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 것과 그거를 앞에서 말을 해낸다는 건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30분 준비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면 머리가 그냥 하얘지는 현상이 옵니다. PT 면접의 핵심은 뭐냐면 공부를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말로 공부했던 걸 계속 출력을 시켜내봐야 됩니다. 입으로, 손으로, 몸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PT 면접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지역 인재에 대한 세일즈 면접입니다. 면접관은 3명 정도 내외가 들어가고 지원자 1명씩 들어가서 이제 세일즈 면접을 보는데요. 이건 뭐 금융 상품을 팔아보라 이런 면접이 아니고 그냥 지역 인재형 PT 면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T 면접하고 동일한 거죠. 자, 근데 우리 지역 인재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하나를 주고 세일즈 주제를 PT 면접 방식으로 발표한다. 주제는 세일즈 같은 이런 주제가 나오지만 그걸 PT 면접으로 발표한다. PT 면접과 동일하다. 한 5, 6페이지 있는 자료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받으면 한 30분간 이제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7분 정도 발표를 합니다. 또 7분, 8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총 45분 정도가 또 지나죠. 세일즈 면접에서는 주제 하나를 30분 동안 준비를 하니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다. 맞습니다. PT 주제를 15분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 주제를 30분 동안 준비하는 게 더 여유롭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0분 동안 준비해가지고 아까 일반 PT에서는 주제 하나당 4분씩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세일즈 면접에서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7분을 발표해야 됩니다. 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연습을 반드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분 발표. 자, 그 다음 8분 동안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지역 인재형 PT라고 하는 이 세일즈 면접에서는 주제가 어떤 게 나오냐 하면 해당 지역,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지원을 했냐 그런 지역에 맞는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지역으로 가보면요. 최근에 복합 쇼핑몰 같은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건설이 되면 우리 하나은행은 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주제가 나올 수 있고 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 거래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이런 주제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과 관련된 좀 경제, 금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금융, 경제, 지역 시사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 분야 세일즈 면접 포인트. 자, 여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7분 동안 발표하는 게 저게 쉽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역 경제나 지역 시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찾아봤으면 좋겠다. 100을 알아도 10밖에 출력해내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100을 뱉어내려고 그러면 계속 뱉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우리 마이멘토에서는
계속 하나은행 그룹반 수업도 있고 하나은행 1대1 수업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뱉어내고 피드백받고 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은행의 지역 인재로 지원하신 분도 있고 하나은행 일반 분야 디지털 ICT 분야로 지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은행과 관련된 뉴스, 하나은행과 관련된 디지털 이슈, 자, 그리고 은행권 전반의 디지털 이슈 그런 것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면접 수업과 여러분들이 은행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지원과 응원은 항상 우리 마이멘토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마이멘토의 교육 프로그램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마이멘토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하나은행 그룹반, 하나은행 1대1 이런 수업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은행 현직자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실 현직자분들도 있고 전직 면접관 하셨던 은행에서 인사 담당자 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은행원이 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은행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1차 면접 합격하시고 최종 면접 합격하시고 이번 기회에 꼭 하나은행 최종 합격하셔서 우수한 하나은행 직원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은행 면접 포인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